사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드디어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이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마음 한구석이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번 방학 정말 제대로 보내야 하는데 하는 기대감이랑 또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막 섞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그 고민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입시 전문가 훈 선생이 제안하는 겨울방학 영어 성적 향상 전략에 대한 글이에요. 아, 그 유명한 글이군요. 이 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열심히 해!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이번 방학을 어떻게 써야 새 학기에 나 좀 달라졌는데?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훈 선생의 비법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요. 본격적인 영어 공부법을 말하기 전에 일단 모든 공부에 통하는 대원칙부터 딱 제시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과목이든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헌법 제1조 같은 거죠. 훈 선생은 이걸 학습의 3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이 글의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이 단어장 사라, 이 문제집 풀어라, 이런 방법론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훈 선생의 글은 잠깐 그 전에 당신의 공부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훈 선생이 말하는 그 3대 원칙을 건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원칙이 시간이 걸려도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인데 이게 바로 기초공사 단계예요. 아, 땅을 다지는 거군요. 네,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죠. 두 번째 원칙, 기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기는 그 위에 기동을 세우는 작업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학기 중에도 이어갈 수 있는 습관 만들기는 건물이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계속 유지 보수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와, 그 비유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많은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기초공사는 대충 하고 바로 화려한 인테리어 기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풀이 스킬부터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훈 선생의 글은 그 허점을 정확히 지적해요. 개념을 눈으로만 훑고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죠. 기본 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설명할 수 있나 확인하는 과정 없이는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방학 때만 반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최소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즉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실력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훈 선생이 제시하는 모든 전략의 대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단단한 기초공사의 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드디어 영어라는 과목의 현미경을 들이대볼 시간이네요. 네. 그런데 이 글에서 제시하는 영어 공부의 첫 단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자, 이제 공부의 3대 원칙도 알았겠다. 영어책을 딱 펴려고 하는데 훈 선생의 글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아, 그 부분 단어 외우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책상 앞에서 잠시 떨어져서 나는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아주 거시적인 질문에 답을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영어 공부법이라면서요. 하하, 그렇죠. 마치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러 갔더니 일단 목적지부터 정하고 오세요. 부산 갈 건지 강릉 갈 건지 정해야 고속도로를 탈지 국도를 탈지 알려주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딱 그 비유네요. 훈 선생의 글이 여기서 깊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목표 없는 노력은 그냥 노동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시 파이터가 될 건지 큰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에 따라 힘을 줘야 할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학생부 전형이 목표면 내신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니 교과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할 거고요. 네. 반면에 정시가 목표라면 내신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훈 선생의 글에서는 특히 고1, 고2 학생들에게 이 점을 강조해요.
고3 돼서 부랴부랴 전략을 짜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는 전략의 방향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노력의 양보다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일깨워주는 거죠. 자, 그럼 입시 전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켰다고 칩시다. 그 다음 단계는 내신과 수능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내신은 그냥 달달 외우는 암기 시험, 수능은 진짜 실력으로 보는 시험, 이렇게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훈 선생은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네. 그 둘은 별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훈 선생의 분석에 따르면 요즘 대부분 학교의 내신 시험은 크게 수능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로 구성된다고 해요. 아, 내신 시험 안에 이미 수능 유형이 들어있군요. 바로 그거죠. 즉, 수능 영어 실력이라는 기본 체력이 튼튼하면 내신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훈 선생이 강조하는 내신과 수능의 통합적 접근의 핵심이에요. 이 지점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저도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범위인 교과서 5가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통째로 외워서 100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본 전국 모의고사에서 영어 지문 첫 문장부터 막히는 거예요. 아는 단어인데도 해석이 안 되고 그 순간 내가 한 건 진짜 공부가 아니라 특정 시험지를 공략한 암기쇼였구나 하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훈 선생의 글이 바로 그 허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암기식 공부는 시험 범위라는 명확한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해요. 네,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예를 들어 범위가 넓어지거나 모의고사처럼 아예 범위가 없는 시험에서는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훈 선생의 글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확한 문장 해석 능력,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유형별 문제풀이 전력 같은 기본기를 갖추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바로 겨울방학이 이런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요. 드디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훈 선생이 제안하는 방학 계획은 딱 2가지, 단어와 독해로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네, 복잡하지 않죠. 먼저 단어는 하루 30개 암기, 그리고 반드시 독해와 병행할 것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독해 병행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단어장 첫 페이지만 너덜너덜해지도록 보고 또 보잖아요. 아, 네. 제 얘기네요. 훈 선생의 글은 그 방법의 효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애플, 사과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외운 정보는 쉽게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He picked the red apple from the tree 라는 문장 속에서 만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암기한 단어를 독해 지문 속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계속 마주쳐야 뇌가 이거 중요한 정보인가 보다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준다는 원리죠. 정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단어라는 개별 정보를 고립시켜서 외우는 것보다 문맥이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만날 때 우리 뇌는 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오래 기억하거든요. 훈 선생의 제안은 바로 이 원리를 학습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 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당장 내일 보는 단어 시험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기도 해요. 매일 보는 단어 테스트에서 계속 틀리면 결국 자신감만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훈 선생의 길도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단기적인 테스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연연하지 말라. 네. 오늘 틀린 단어는 내일 독해 지문에서 또 만나고 모레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결국 내 것이 되는 과정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단어 시험을 위한 벼락치기 암기와 진짜 어휘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학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볼까요? 독해 학습법은 훨씬 더 전략적이더라고요. 특히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3대 유형, 그러니까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을 집중 공략하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훈 선생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던 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는 지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학생들이 유독 많이 틀린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지문 해석은 되는데 답을 못 찾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보통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거 아닌가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왜 풀이 전략의 구제 문제라는 건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훈 선생이 정확히 그 부분에 지적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 유형들을 감이나 직관으로,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B 다음에 C가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하는 느낌으로 푼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위원들은 절대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정답이 B, C, A가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논리적 근거, 즉 단서를 지문 곳곳에 심어두죠. 그러니까 해석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서를 찾는 훈련, 일종의 탐정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훈 선생의 글은 이 유형들을 풀 때 흐름을 알려주는 명시적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명시적 근거요? 네. 예를 들어 순서 배열 문제에서 어떤 문단이 such a result, 그러한 결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앞문단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 찾아야만 해요. 연결고리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논리적 연결고리죠. 또 문장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다면 그 문장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는 강력한 신호고요.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 같은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빈칸 추론은요? 그건 정말 해석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빈칸 추론은 기본적으로 어휘력과 해석 능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훈 선생은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을 제시해요. 어떤 거죠? 대부분 학생들은 빈칸을 보고 바로 보기 1, 2, 3, 4, 5번을 읽으면서 가장 그럴듯한 걸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출제위원이 파놓은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훈 선생의 팁은 이렇습니다. 보기를 보지 말고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와 빈칸 앞뒤 문맥을 근거로 이 빈칸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 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정답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먼저 답을 생각해 본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예측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고 헷갈리는 오답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난도 유형들은 단순한 영어 실력을 넘어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라는 게 훈 선생의 분석입니다. 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입시 전문가 훈 선생의 글이 제안하는 겨울방학 영어학습 전략의 핵심은 결국 단계적인 접근이었네요. 네. 첫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목표 대학과 전형에 맞는 큰 그림, 즉 입시 전략부터 세울 것. 그렇죠. 둘째,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지 말고 수능 실력이라는 단단한 기본기를 닦는 것이 결국 내신까지 잡는 기림을 이해할 것. 네. 마지막으로 셋째, 매일 단어 30개와 독해를 꾸준히 병행하되 특히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고난도 유형은 감이 아닌 논리적 근거를 찾는 훈련에 집중할 것.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훈 선생이 제안하는 이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결국 꾸준함이라는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여기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훈 선생의 글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훌륭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기와 의지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아나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친구와 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계획을 하루 이틀 지키지 못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라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장치,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훈 선생의 날카로운 전략을 진짜 당신의 성공 스토리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